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학혁명 참여자 후손 증언 영상기록 1번 동학대적주 동학농민혁명군 총관령 손아중 장군 손자 손홍열 선생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학혁명기념관장이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 이윤영입니다. 오늘 동학혁명 참여자 후손 증언 영상기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즉 유족에 대한 증언을 통한 영상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동학혁명 참여자 후손 유족 영상기록 첫 번째로 오늘 동학혁명 129주년 2023년 3월 24일에 동학농민혁명군 총관령이자 전봉준 김계남 장군과 함께 혁명군 3대 지도자로 알려진 손아중 장군에 대한 이력, 즉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영상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연식 선생의 동학혁명 인물탐구 손아중 편, 이효화 선생의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손아중 편, 이윤영 동학농민혁명 장편소설 혁명 손아중 편 등에서 질문 내용은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손홍열 선생에게 인터뷰를 3번째 하고 있다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동학 관련 책을 쓸 때 찾아뵙고 자문 및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손 선생님의 성함과 나이 그리고 손아중 장군과의 가족관계 등을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손홍열이라 합니다. 네, 손홍열 선생님. 네. 손아중 네, 손아중 장군은 저희 진 조부님이시고 또 지금까지 후손으로서 이 조부님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추지 못해서 항상 죄지은 사람으로 심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저 지금 88세입니다. 예, 88세요. 예, 그 다음에는요, 동학대적주 손아중 장군의 그 이름은 정식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는 화중, 예. 호는 초상, 예. 관은 밀양. 맞습니다. 예, 1861년 6월 22일 정읍군 정주읍 과교리에서 아버지 손호열, 어머니 평강 최씨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려서 이웃 음성리로 옮겨 살았습니다. 예, 이거 내용이 거의 맞지요? 예. 요족한, 즉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학문을 수학했는데 총명이 비범했고 체격 또한 기골이 장대하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손자로서 들은 내용과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예, 같다고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아중 장군의 동학 입교, 즉 입도 연유를 보면 처남 류용수와 함께 십승지를 찾아 지리산 청학동으로 들어갔다가 때마침 영남 지방에서 한창 퍼져가던 동학에 입도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맞습니까? 예, 예, 맞답니다. 또한 해월 최시영 선생과의 사제지간의 각별한 사이였으며 정읍 부안을 전전하다 무장으로 옮겨 본거지를 삼고 활발한 포도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손아중이 더욱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선운사 도소람 암벽의 마애불상 속에서 검단대사 비결록을 끌어냈다는 데서 더욱 신비의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나 생각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손으로서의 그런 내용, 비결이나 그런 내용들을 선녀들로부터 또는 연구하는 선생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만은 예. 제가 직접 목기나 그것을 해지 못하기 때문에 달리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하는 말 연구가들 이런 걸 통해 들었지만은 직접 목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 성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다음은 손아중 장군은 1892년에서 1893년 교조 신원운동에 전라도 대표 중 한 명으로 참여했으며 해월 최시영 선생으로부터 동학 대접주에 임명되었습니다. 손 장군은 동학교당 즉 동학 2세교조 해월 최시영 선생의 방침에 따라 처음에는 전봉준 장군의 혁명론에 시기상조라 하고 응하지 않았으나 내종에는 이에 호응하여 3월 무장기포와 백상기포 주역으로 전봉준과 갑오동학혁명을 영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가 거의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은 얘기와 거의 같답니다. 특히 손아중 장군은 백상기포, 즉 백산대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산대회는 큰 역할을 하셨죠. 할아버지가 주도 역할을 했죠. 또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많은 교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셨구만요.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백산기포에서 이렇게 대중연설도 하셨고, 아무튼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로서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군요. 손아중 장군은 무장기포, 백상기포, 황토현 승전, 황룡강 전투, 전주성 점령, 집강소 폐정개혁 단행 등을 거치며 결국 9월에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 항일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손아중 장군은 당시 일본군이 나주 해안으로 상륙한다는 항설이 있어 전봉종 장군의 삼례의병 기포와 논산에서
전봉준 장군과 손병희 장군의 동학연합군에 참가하지 않은 전략에 의한 최경선 장군과 함께 나주를 중심으로 해안선 방어에 치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들은 얘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아버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와 같습니다. 손아중 장군 아들, 아버님. 아버님 성함이 손득자 조자입니다. 예. 손득자 조자요? 예. 다음은 손아중 장군은 전봉준 장군과 손병희 장군의 동학의병연합군의 공주, 즉 우금치 패전과 원평태인 전투를 최후로 해산하였으나 광주와 나주에서 최후 항전을 벌였습니다. 이후 대세가 완전 기울자 12월 1일 양력으로 12월 27일 손아중포 동학의병군을 해산하였습니다. 손아중 장군은 측근 부하 2명만을 대동하고 흥덕 안현리 이모씨의 제실에 잠거하였다가 이봉우 고발로 관에 피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체포된 곳, 피체된 곳 흥덕 안현리 이모씨의 제실이라는 그런 그동안의 학계의 의견과 약간 다른 흥덕, 즉 옛날에는 고부군이었죠. 수강산 전주시 산당에서 피체되었다라는 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 들었는지요? 예, 들었죠. 그런데 뭐 흥덕이 아니고 부안면 부안 예. 거기 이씨 제실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전주 이씨 산당. 예. 수강산이라며요. 수강산. 그게 소강산인가는 모르겠네만은. 예. 그 제실에서 시사죠.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뭐 체포된 게 아니고 자손들이 아들들이 다 체포되고 구세기를 하니까 그 수호인에게 나를 데리고 가서 흥덕에는 내가 인계를 해주라 해가지고 그 수호인이 하나님을 흥덕으로 가서 인계를 해주는과 동시에 그분은 항해도 무슨 군수로 임명을 받아서 군수로 갔어요. 그때 당시 동학 접주 대접주를 이렇게 고발해서 체포가 되면은 많은 상금과 함께 군수직에 재직을 시켰어요. 그런 게 해주 군수로. 자, 그 말씀이 여기에도 제가 써온 기록에도 나옵니다. 손아중 장군이 피체되기 직전에 모든 일이 그르쳤음을 알고 제실직인 이봉우에게 네가 나를 고발하여 큰 상을 받아라. 너에게 진 은혜를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말씀이죠. 또한 손아중 장군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내 백성을 위해 힘을 다하였는데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고 크게 꾸짖었다는 말도 전해옵니다. 이 말씀도 들었죠? 아주 대단한 게 대장부였습니다. 동학 대장부. 그러면은요, 손아중 장군께서 판결,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그 판결문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손아중 장군은 사형 판결 선고문 원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국 503년, 다시 말씀드려 1894년
3월부터 해당을 모아 전라도 해당이라는 것은 그 동학당을 말합니다. 동학당을 모아 전라도 고부 군화로 들어와 작경을 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또 그곳에서 전라 감영 광군을 항적하여 정읍, 흥덕, 고창, 무장 등지를 지나 나주로 들어가 초토사 홍제희는 홍계훈을 말합니다. 홍계훈으로 이름을 개명하죠. 홍계훈이 거느린 관병을 항적함인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판결문에. 이는 곧 1893년 원평 집회부터 고부봉기 황토연 전투, 전주성 점령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 항일전쟁 때에도 지도자로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에 판결문에 동학수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나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뭐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예. 내가 듣고 전해온 내용이 사실이니까 사실 예. 믿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로 그렇게 전해 들었고 또 이렇게 알고 있답니다. 다음은 손화정 장군은 1895년 3월 29일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날 3월 30일 양력으로 4월 24일 전봉준, 최경선, 김덕명, 성두환 등과 함께 향년 36세에 교수형으로 순국했습니다. 그때가 36세가 맞죠? 예, 교수형으로 순국했습니다. 이때 손화중 장군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으며 그 동생 손익중과 처남 유공선도 처형되었습니다. 같은 손씨만 21명이 처형되었고 그 많던 재산도 모두 빼앗겨 흔적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생님과 인터뷰 증언을 들을 때 이러한 비슷한 내용도 증언을 해주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탄압과 고생을 했다는 거. 특히 당시 손화중 장군의 시신수습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유고로 행방조차 모르는 현실입니다. 현재 손화중 장군 고택 음성리 부근에 허묘, 즉 빈묘만이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홍열 선생님은 손자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만날 땅을 쥐고 통곡을 해봐도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지난 일이고 지난 역사이니까 그대로 따라야죠. 작품선으로서 좋으면 더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우리 후손대로 다 돌봐주기를 기원하면서 살아야지. 예. 아무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나 뭐 이제는 나이도 88세 드셨고 참 세상과 순응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야 되고 그래야죠. 아무튼 이렇게 지금 삶에 속으로 삭히면서 사시는 것 같군요.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홍열 선생 아버지가 손성태 맞아요? 예? 예. 예, 손자 성자 태자 선생께서 6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6세였습니까 그때? 예, 6세. 손홍열 선생의 할머니 손화중 장군 부인
고흥유 씨가 전해준 한 많고 피 맺힌 사연, 고생담 등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태어나도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이야 내 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할머니한테 직접 들었거나 또는 육성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할머니의 심정을 피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전에 저하고 인터뷰할 때요, 그 할머니 원래 집안이 천석군, 손아중 장군이 천석군이었다고 했던가요? 손아중 장군 부인 쪽이 천석군이었다고 했던가요? 부인, 할머니네. 우리 할머니. 신기해. 예. 그래서 천석군 집안. 예. 끝으로 현재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국가유공자 서훈, 즉 국회와 보훈처를 통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서훈 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예전에 그 선생님께서 그 서훈 신청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안 되었지만 그 말씀과 현재 서훈이 또 추진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으로서 기대하는 것은 서훈을 성사시켜서 후손들에게도 국가에서 다소 보훈을 해주는 역할도 좀 해주시고, 또 후손으로서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을 남길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지금 그 염원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특별히 영상 지금 기록으로 영원히 남기는 거거든요, 영구히.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조부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등지고 난 후에 우리 가족들이 살고 온 역사를 보면은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생존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국가에도 좋은 충성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자손으로서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효선 노릇을 잘 할 수 있게 굳게 맹세하면서 정부에게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참 손아중 장군 손자로서 정말로 가슴에 담아놨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나 보훈처 그리고 정부 당국은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동학 대접주 동학농민혁명군 총관령 초상 손아중 장군 손자 손홍렬 선생님과의 인터뷰, 즉 증언 영상 기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학혁명기념관장이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공동대표 이윤영입니다. 끝으로 제가 집필한 동학 관련 책자가 3권이 있는데 동학 농민혁명 장편소설 혁명을 제 사인과 함께 손홍렬 선생님께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영상 기록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동학 농민혁명 장편소설 혁명 이 책자를 제 친필 사인을 해서 손홍렬 선생님께 정정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고 잠깐 싹 해주세요.